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코스피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오늘의 경제 소식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연중 최고점 돌파.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증시는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또 주도주는 뭔가 봤더니 올해 초부터 계속 공부했던 AI와 반도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 증시가 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그 훈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증시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건데 내 주식이 오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가 뭔가 봤더니 일단은 반도체와 AI 이 두 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네카오 등, 일단 대표적으로 네카오가 있고 또 이제 카카오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그러한 대표적인 성장주들, 더 나아가 혹시나 바이오까지 이런 흐름이 펼쳐질지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또 찬물을 뿌려서 죄송하지만 이 상승이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운 날씨가 끝날 때쯤, 그때쯤에 아마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조금씩 만들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과연 언제 저 기릿이 100%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걱정을 가져야 되는 때가 언젠지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GPT 소식. 자, 갤럭시에 GPT가 들어갈 것은 당연한 미래였죠. 그런데 이 GPT를 국내 기업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솔트룩스라고 하죠. 참고로 삼성전자는 챗GPT 도입을 위해서 솔트룩스, 셀바스 AI, 마인즈렉, 코난 테크놀로지 대표적인 AI 기업들이겠죠. 이 4개사를 물망에 올려놓고 검토를 한 바 있는데 일단은 솔트룩스랑 협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다만 여기서 약간 걱정되는 거는 정식 계약 소식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나오며 솔트룩스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최근 들어 AI주가 덩달아 다 날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로봇주도 이 흐름을 타고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핏 지수는 과열을 나타내는 중. 자, 기름들, 버핏 지수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국내 GDP 대비 주식시장 시총 비율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국가 경제랑 주식시장 시총을 비교하는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버핏 지수인가 봤더니 과거 2001년, 좀 옛날이긴 합니다. 한 20년 전이죠. 그때 버핏이 이거는 최고의 척도다 이렇게 밝히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며, 그때 버핏은 버핏 지수가 70에서 80 수준을 유지하면은 주식을 사기에 매력적이다 라고 밝혔고, 그 반대로 100%가 넘어가면은 주식은 고평가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버핏 지수가 얼마인가 봤더니 무려 170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진짜 미친 고평가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버핏 지수 평균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00이 넘었다고 과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시각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과 2년 전 증시 어떤 주식을 사도 다 올랐던 그 시절, 그때는 무려 230%까지 올라간 바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170%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과일을지에 대한 그러한 논란은 조금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버핏 지수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면서 그냥 참고만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오늘부터 수출 통제. 앞서 중국이 발표한 대로 오늘부터 갈륨, 게르마늄 등의 수출 통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중국은 세계 게르마늄의 71%를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이며 세계 갈륨 매장량 중 68%가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거의 독점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지네가 휘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 미국과 EU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관련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위 강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중국이 고성능 드론 수출도 통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뭘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도 이에 질세라 뭔가를 계속 꺼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드론을 수출 제한을 하는가 봤더니 최대 항속 30분 이상,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 7kg 이상 드론 중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제품 등 말 그대로 고성능 드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드론 관련 장비도 제한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들 중에서는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중국이 드론을 뭐 규제하면은 뭐 문제가 생기나 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이 드론 강국이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50% 이상이 중국 기업이죠. DJI 이 기업에서 만든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일단 지금까지는 거의 독점 상태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중국의 규제가 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보면은 이제 미국도 당연히 뭔가를 꺼내겠죠. 최근 들어 이제 첨단 기술에 관련된 그런 규제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어떤 소식이 나올지, 그리고 관련주는 또 뭐가 나올지 계속 우리가 귀를 쫑긋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게임즈 RS 구글 매출 2위. 카카오게임즈의 야심작이죠.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2위까지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고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이 게임은 당연히 망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으나, 그런데 독특한 세계관, 스타일리시한 전투로 인기를 조금 끌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수익이 BJ 프로모션 이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거 없이 증가된 것으로 상승세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RS, 리니지 M까지 꺾으며 1위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소식이 나타난다면은 사실 요즘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한 많은 게임주가 완전 바닥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카게임이 조금 빠르게 튀어오를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플레이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걸 보시고 이 게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공부해보면은 분명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이틀 전 일요일에 온열 질환 사망자가 무려 3명이나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5월 20일 이후 무려 1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무려 1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많이 덥습니다.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야외 작업을 꼭 해야 된다면 쉬는 시간을 곳곳에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건강이겠죠. 다음입니다. 열차단 페인트를 아시나요? 최근 더위가 너무할 정도로 나타나자 페인트 업계에서는 차열 페인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열 페인트가 뭔가 봤더니 태양열을 반사하는 기능이 나타나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아니 길이 그러면 겨울엔 추운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겨울은 오히려 난방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분명 난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페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진짜 페인트가 페인트지 별 페인트가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는 등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열차단 페인트 이것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초전도체 이야기 또 해봐야겠죠. 일단 관련주는 연일 급등하며 아이 모르겠고 일단 주가나 올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은 논문 내용이 허술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다른 연구진의 재현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겠죠. 뭐든 검증 받으려면 최소한 몇 주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만 한다면은 야, 이거 진짜 미래가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일단 관련주는 또 한 3,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서남, 신성 델타테크, 덕성 요런 기업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휴가비가 너무해. 저도 요즘 어디 가려고 찾아보면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야 숙소값이 너무할 정도로 비싼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족이 여행을 가려면은 숙소는 기본 뭐 30에서 40이며 식비도 최소 몇십, 그리고 교통비를 합치면은 인당 20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저 기릿의 착각일 수도 있어서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그런데 실제로 콘도 그리고 호텔 숙박료가 작년에 비해 무려 10% 이상씩 오르며 여행 물가 중 가장 크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놀이시설이 7%, 외식 물가가 6%, 해외 단체 여행비가 5%밖에 안 올랐으니까 우리가 지금 숙소값을 비싸게 느끼는 게 착각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일치기를 선호하는 그러한 여행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전기차는 지금이 제일 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9년 그때는 이제 최대 900만 원까지 보조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680으로 줄은 바 있고 내년은 또 줄어서 6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소식을 봤죠. 올해 보조금이 남아돈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기차 인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것도 연속적으로 봐야겠네요. 충전 요금은 상승 중. 전기 요금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 지원도 사라지며 전기차 충전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의 1위 업체 파워큐브는 최근 1년 사이에 3번에 걸쳐 완송 요금을 35%나 인상을 했다고 한데요. 코나 일렉트리 이거를 예로 들면은 1000km 운행 시 원래 3만원이면은 전부 다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4만원 정도로 요금이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외에도 전기차 시장의 선두 업체들은 7월부터 요금을 올렸고 국내 5위, 6위 사업자도 8월 1일부터 요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전기차는 이제 우리가 타는 이유가 내연차보다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유지비가 저렴한 게 좀 많은 큰 장점이었겠죠. 그런데 충전 요금 인상 속도가 최근 들어 조금 가팔라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비 장점이 조금 퇴색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철근이 없는 아파트. 어제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중에서 무려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 한 곳은 진짜 충격입니다. 보강 철근이 154개가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런데 단 하나도 들어가지 이게 이게 진짜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진짜 순살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빠진 이유가 뭐냐 봤더니 물론 실수다, 오류다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지만 결국은 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 그 말처럼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안전한 아파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부실 아파트들이 확실히 지금 안전한지 그리고 앞으로 보강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아파트에 산다면은 저는 진짜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토스뱅크 가입자 700만 명 돌파. 토스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의 가입 고객이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며 1년 만에 2배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성장성이 대박이죠. 그리고 1년 만에 2배가 늘어났다는 그 말은 일평균 10,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됐나? 당연히 어린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2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 40대도 23%, 그 다음에 50대 이상도 22%로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있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주 저렴해지나? 그동안 주류는 법적으로 실제 구입 가격보다 낮게 판매를 하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술을 싸게 판매하고 손실된 부분을 공급업자에게 전가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어놓았고 덤핑으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식당 그리고 마트 등 이러한 소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술값을 정해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식당에서는 지금 이제 한 병당 5,000원, 6,000원 이렇게 소주값 하는 곳이 많죠. 그런데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나저나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소주를 싸게 파는 게 불법이었다는 건데 근데 가끔 뭐 고깃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다 보면은 소주 무한 리필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은 애초부터 불법이었는지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각투자 열린다. 그동안 증권화에 손길이 뻗치지 않았던 미술품, 음원, 부동산 등을 소액으로 조각 내 증권처럼 사고 파는 것이 조각투자라고 하죠. 그런데 8월부터 당장 이번 달이네요. 이제부터는 STO라는 이름으로 이 조각투자 시장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오는가 봤더니 일단 한우를 투자하는 뱅카우 그리고 미술품을 투자하는 테사, 소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등 이들 중 일부 회사가 8월 중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증권 어플에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조각 투자의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걱정은 많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 사례가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 유형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주식처럼 별도의 거래소가 있는 게 아니라서
황금성에 대한 우려도 현재까지는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해서 어떤 걸 우리가 사야지 또 돈을 벌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기름들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요즘 뉴스에서 시끌시끌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인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 정해졌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하반기에 진행하고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 그리고 월급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2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최저임금 할 거면은 한국인들이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보통 한국인 가사 도우미는 시간당 15,000원 정도 그 이상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여기에는 분명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 하면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신뢰성 플러스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은 꼼꼼하게 검증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또 많이 발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우유가 너무해. 올해 원유값이 88원 인상으로 타결되며 흰우유 1리터가 처음으로 3,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저 기획 같은 경우에는 맨날 우유를 마시거든요. 시리얼을 태워 먹는 게 제 점심이기 때문에 맨날 우유를 마시는데, 그런데 3,000원이 넘어가면은 당연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멸균 우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멸균 우유의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우유랑 비교해도 영양 성분 등이 큰 차이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이미 멸균 우유를 많이 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폴란드 우유, 왼쪽에 보이는 이 우유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